주의 있게 보실 건 요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즉 정기공시는 주요한 정기공시, 제일 중요한 건 정기공시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정기공시는 금감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금감원에다가 전자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거나 어떤 공정공시라든지 이런 투자공시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금감원에다 공시하는 게 아니라 카인드에다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 회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금감원 공시인지 카인드 공시인지 거래소 가이드 공시인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최대 주주가 뭘 사고 팔았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으실지 모르겠지만 5% 룰이라고 있어요. 5% 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트 공시가 될 수도 있고 카인드 공시가 될 수도 있고 바뀌어요, 주체가. 그러면 담당자들은 되게 헷갈려 하긴 하지만 현재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다트에다가 사업보고서나 반기분기를 제출하면 카인드에서 보입니다. 카인드에서 가서 보면 오늘의 공시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시가 보여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 반기, 분기 보고서 이런 거 다 여기 나와요. 카인드 공시가 나오는데 다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이런 경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그러면 주총을 하고 싶으면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총 결과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트 공시가 아니에요. 카인드 공시예요. 그래서 카인드에다 공시하는 건 다트에다 이렇게 보이고 다트에다 공시한 건 좀 전에 카인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카인드 공시 중에 중요하지 않은 아주 일부 공시는 다트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카인드 시스템에서 가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공시 시스템이 2개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다트가 있고 카인드만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이 다 다트에 나오니까 다트로 보시면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코드를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서가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내면 감사 보고서는 이렇게 내용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밑에 주석이라는 게 이렇게 주석이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를 안 보셨다 보니까 이 보고서를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고서가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어디 있느냐, 재무제표가 어디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트에 들어가 보면 다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보고서나 나머지를 뭔가 선택을 해서 보면 보고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제가 좀 이따 강의될 내용이 다트에 대한 이제 더 많은 진화된 기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거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다트를 안 보셨긴 했는데, 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TS2000을 사용해봤다는 분 계세요? TS2000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요 공시보고서 세금검사 서비스 먼저 들어갈 거거든요. 세금검사 먼저 들어갈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잘 메모해둬요. 필요하면 교수님이나 조교들한테도 아주 알려주세요. 석박사 과정 아는 형들이나 언니들 있으면. 왜냐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작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이슈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 분들이나 일부 분들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 뭐 3.16개 법인 같은 경우도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찾는데, 자, 이제 보죠.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보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교수님이나 뭔가를 하면 보고서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재무제표 가지고 값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감사 보고서의 주석에 가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자, 이런 내용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선상차손이라는 거를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 말고 보통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자본관리든 제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상차손 영어권이 있는 회사를 만약에 찾고 싶다. 그러면 자, 감사보고서 들어가서 주석에 들어가서 손상차손 있고 거기에 또 영어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없으면 또 닫고 그 다음에 다음 보고서 들어가서 또 해당하는 거 찾고 여기도 손상차손 영어권에 해당하는 건 없네 또 닫고 이렇게 찾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대략 한 1100개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이 한 700개 정도 돼요. 뭐 그냥 어린 작가 2000개라고 잡으면 2000개 회사를 조절하려면 2000개를 한 땀 한 땀 다 들어가서 봐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고 끝내고 찾고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2000개를 뭐 10년 차려 그러면 뭐 환장하겠죠. 2만 개가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보고서 여태까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띄워놓을게요. 자, 제가 부산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감사보고서라고 하고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뜨겠죠. 자, 이건 부산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산물을 지금 감사보고서인데 제가 아무거나 먼저 클릭을 했는데 그냥 제가 막 클릭하니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전체 여기를 보면 주석사항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아트의 감사보고서는 주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감사보고서는 주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글자가 나와요. 제목들이. 즉 저희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인식을 해서 시스템이 하나하나 다 요걸 타이틀을 만듭니다. 너가 어떤 식으로 너는 카테고리가 돼 있다 라는 걸 만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이 업무 세기능 검색 서비스는 리얼타임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내일 아침 7시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자 20개가 아니라 제가 한 500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부산물은 아까 전에 그냥 클릭을 했거든요. 근데 부산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보고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 날짜에 정정보고서를 얘는 지금 5년치를 냈네요. 이렇게 내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회사들이 보고서를 내면서 자기 걸 관연도에 정정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19 다른 타 회계연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회계연도를 바꿔보죠. 2020년으로. 자,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나가 나왔을 거고 500개 그대로니까 500개를 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전 그냥 임의적으로 전체 선택을 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누르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어느 카테고리에서 찾을까요? 아까 아침에 제가 못 보여줬는데 저희 카테고리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앞에가 카테고리예요. 사업보고서 아까 아침에 나오면 요 로마자가 카테고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로마자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석에서 아까 지금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손상차손하고 자, 두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였죠? 500개 보고서 다 한번 찾아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이 500개의 보고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 보고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가 나오는 거는 22건이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커서를 내릴 텐데 내려다 보면 이렇게 손상차손 영어권이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다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쳐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인덱싱이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이제 필터입니다. 그러면 계류하면 계류 중 해가지고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해서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소팅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금 해보면 배당금 회사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찾고 만약에 찾아졌다 그러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쓰면 HTML 파일 하나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그냥 원하는 보고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 가서 검색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 기능의 제한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를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사업보고서를 해볼게요. 사업보고서라면 로마자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요새 ESG 관련된 이슈가 많죠? 한번 환경이란 말로 한번 쳐보죠.
이런 52건이 나왔네요. ESG에 대한 거는 뭐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을 할게요. ESG가 뭔지는. 그래서 지금 보면 포함할 검색어, 제외할 검색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엔드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합니다. 제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카피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500개 선택했다가 나오는데 타 탭에다가 넣어보면 이것도 안 뜨지만 얘도 없어요. 즉 카피해가지고 타 탭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얘가 기능이 너무 많은 거를 데이터를 너무 많은 걸 핸들링 하다 보니까 이거는 탭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즐겨찾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탭에서만 지금 얘는 유과의 사업에 500개 선택한 걸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감사보고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탭에서 자기 것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딱 저한 조건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2000개 선택하고 싶다. 그럼 뭐 지금 956개인데 선택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걸 한꺼번에 다 뒤져주는 기능이 본문보고서 3개나 검색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TX전도 제일 중요해요. 많이 제일 쓰는 게 TX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알는과 모르는 것 차이가 지금 되게 커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유저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자료를 찾을 때 지금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 협회에서도 이게 필요해서 저희 쪽에서도 저희 토피에서 만들어진 기능이라서 저희도 조사를 할 때 이거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준법 지원인 제도 같은 경우가 생겼었는데 준법 지원인 제도에 대한 회사들의 현황을 파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찾아서 내려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한꺼번에 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거래소 코드를 이렇게 쭉 그냥 내려놨어요. 이건 좀 이따 보면 TX전에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걸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거래소 코드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놓고 회사명에다가 붙여쓰기를 할게요. 거래소 코드를. 그리고 검색을 하면 지금 딱 나왔죠? 그 회사만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회사의 선택은 일일이 하나하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상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그거는 그냥 이쪽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거래소 코드를 넣으면 되고 이쪽에서 다른 것도 여기는 써놨는데 만약에 외부 감상 대상법이 외감을 하실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외감 사업자 번호나 거래소 코드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이따가 TS2000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원 데이터에 대한 그 거래소 코드나 그 사업자 번호는 TS2000에서 내리면 되고 단순히 여기서 볼 때는 보이죠? 그냥 임의적으로 카피를 해서 여기서 임의적으로 내가 대상을 하고 자 하고 다음에 반기 분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고 넣고 반기 분기는 아니고 있죠. 이렇게 쭉 있어서 다시 보면 감사를 하고 제가 한 3년치 할까요? 3년치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왜 안 나왔는데 회계연도 나왔네요.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이 대상 회사에 검색을 해서 3년치를 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아까쯤에 계속 썼던 이 단어 가지고 하면 이 단어로 검색해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중요한 강의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기능이 있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조교분들한테도 그분들은 아마 다 들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쯤에 얘기했던 한 땀 한 땀은 들어가서 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3개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다 보니까 낯설다 보니까 이것도 아직 질문은 없나 보네요. 근데 아무튼 이거 잘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이거 잘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은 2개가 합니다. TST천하고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이 동급이다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서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대부분이 많으신 거는 다 요거만 알고겠죠. 어차피 이게 가장 뭐 메인으로 쓰니까. 그런데 테기너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요. 자,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코인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서비스는 어차피 뭐 크롬, 엣지, 아이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인스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기업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저는 강의 편의상 그냥 거래소 코드를 넣을 건데, 네, 조금 전에 자동 완성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지금 다시 볼게요. 지금 되네요. 자, 이상했나 봐요. 자, 여기서 거래소 코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명을 치게 되면은 자동 완성돼 가지고 나와요. 자동 완성돼 나오는데 여기에서 눌러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TS천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TS천은 코인스하고 TS천은 차이는 하나예요. 코인스는 하나하나 보는 개념이고 TS천은 대량으로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천의 속도면이나 이런 거가 코인스보다 비교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실 건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상장법인, 외관법인 아까 얘기했던 외관법인이 딱 나오죠. 외관법인이 나오고 외관법인은 지금 저희한테 있는 외관법인이 대략 한 7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어떤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냐면 현재 외관법인이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알아두세요. 아까 말했지만 상장법인은 상장 폐지되거나 하게 되면 상장법인이 아니니까 끝나요. 근데 외관법인이라는 거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법에 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져도 갑자기 외관법인이 되는 거고 돈이 없어지면 외관법에 타질 않으니까 외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법인인 거죠. 장애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상장 폐지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잘 있던 외관법인이 어느 순간 망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외감이 아니니까 뭔가를 공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외관법인인 거는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고 그냥 외관법인이 대략 7만 개 정도인데 한 해에 외관법인 공시하는 게 한 3만 개 정도 공시를 합니다. 회사들이. 외감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한번 이걸 클릭 한번 해보죠. 자, 삼성전자를 했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했고 누르면 재무제표가 보이겠죠. 재무제표가 보일 거고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이익 뭐 해가지고 보고서 재무제표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자. 원래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온라인 강의 아니었으면 진짜 질문 많이 던지는데 못 던져요. 요새. 참 질문하기도 어려워서. 자, 여러분들 KIFRS와 K갭의 차이를 아시는 분? 아니면 KIFRS, K갭 뭐다? 들어는 봤다 나는 하신 분 계신가요? 몰라요. 울지는 마요. 그런다고. 다른 분들 답변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다들 답변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의 답변들에 따라 제가 강의의 수준이 틀려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되게 어렵게 진행해요. 제가 박사과정들 들어갈 때는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괜찮아요. 모른다고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강의는 이용법 강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들 듣는 것처럼 일반적인 회계기준 들은 거고 일반 제도 같은 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도 관련된 다트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자 우선은 보죠. 보면 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K갭 GAAP라는 K갭은 한국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이고 K갭 한국 회계 기준이고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국제 회계 기준인데 K가 붙었죠. 한국에 채택하는 한국형 국제 회계 기준이 IFRS입니다. IFRS는 조금 전에 이 연도를 보여준 것처럼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IFRS 보고서를 만들어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실은 IFRS 보고서는 작성하는 게 K갭보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기능이 사실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어떤 게 좋겠어요? 글로벌한 회사들이 저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S&P를 스탠다드 포어스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3대 스탠다드 포어스, 모디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사들이 있죠. 모닝스타도 있고 블룸버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S&P 이런 데들이 다 데이터가 저희 거 가지고 써요. 저희 가지고 쓰는데 자, 회계 기준이 틀리면 글로벌하게 어떤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가자. 그래서 IFRS를 도입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꽤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은 IFRS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요. CR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글씨크기는 보일 것 같아요. 이거 보이죠? 자, 이렇게 주석상에 씁니다. 우리 보고서는 무슨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써요. 이유가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했지만 유가, 즉 같이 코스피라 그랬죠. 유가와 코스닥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코넥스 시장과 외관법인은 아니에요. 자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권 회사를 보면 당연히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보일 거고요.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니까 맘대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IFRS로 보고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외감이나 코넥스 시장에서 IFRS로 굳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회사가 글로벌하게 어떤 투자를 IPO라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많이 받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여줘가지고 소용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회사들이 이렇구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는 작성이 여기 지금 대표적인 여기 넥 붙었죠. 이게 코넥스 법인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클릭해서 코넥스 법인인데 예, 국제회계 기준이었네요. 운 좋게 또 이런 놈을 제가 클릭을 했네요. 보통 그렇게 그냥 막 클릭하는 편이라 여기 다트 보면 보여요. 다트 보면 여기에 얘네가 이미지에 설명이 없네요. 이게 코스닥이고 넥스는 코넥스고 유는 유가고 코스피고 이렇게 돼서요. 얘네도 유가 코스피랑 같이 코자니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써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연결 재무제표 얘기도 한번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재무제표는 여기 연결 재무제표 보이죠? 그쵸? 연결 재무제표 보이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종속기업이라고 납니다. 그리고 그냥 재무제표 가면 주식회사 씨앗이래요. 여기 가보는 순간 씨앗과 종속회사. 즉 연결 재무제표는 나를 포함한 내 종속회사까지 만들어서 우리 그룹이 이렇습니다 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리고 내 것만 작성하는 것은 개별 재무제표, 아니 별도 재무제표, 그냥 재무제표 이렇게 세 가지 말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별도, 개별, 그냥 재무제표는 그냥 일반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다 보니까 IFRS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종속회사를 보다 보니 종속회사 중에 코넥스도 있고 외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너희 재무제표죠. 우리 연결보고서 만들어야 되라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감법인이지만 내 모 회사가 IFRS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IFRS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를 볼 때
코넥스나 나머지 볼 때는 이런 걸로 데이터를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다 보면 요 기준을 놓쳤다가 큰일 나요. 보다가 어느 순간 외가 K갭일 수도 있고 KIFRS일 수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IFRS 보고서와 K갭 재무제표가 실은 아직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상존을 하고 있고 그건 코넥스하고 외관만 그렇게 된다고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클릭을 했을 때 뭘 하나 중점 있게 보셨어야 되냐면 전 클릭을 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양을 보시면 요걸로 나와 있어요. 별도. 별도 개별 뭐 이런 거, 별도 이런 거다가 치면 개별 연결 뭐 여기 같은 얘기예요. 별도라는 건 그냥 일반인 거예요. 연결 보고서가 아니라서. 자, 지금 보면 K갭으로 클릭했는데 삼성전자예요. 코스피란 말이에요. 여기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기준점은 IFRS라고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저희 재무제표를 이따가 TSC청 가서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거는 뭐 사용법 위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재무제표 보고서를 IFRS로 제출한 거를 K갭으로 변환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지금 현재 제출한 삼성전자의 보고서를 K갭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K갭을 IFRS로 변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IFRS를 K갭으로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변환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나중에 하다 보면 시계열 분석을 해가지고 10년치, 20년씩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부터는 하니까 K갭이에요. 그러다가 2007년은 IFRS고 그 다음부터는 IFRS죠.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할 때 값이 틀려져 버려요. 잘못하면 갑자기 폭등할 수 있고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시계열 분석을 할 때는 기준점이 같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K갭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고 저희도 써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K갭으로 변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서 IFRS 누르면 당연히 IFRS 제출해서 IFRS 나오겠죠. 나올 거고 이렇게 K갭으로도 변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코넥스하고 외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변환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코인스는 사용법은 간단해요. 요거 한번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 지금 왼쪽을 삼성전자로 해놔서 계속 삼성전자만 떠요. 뜨다가 제가 여기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꾸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표를 보라는 놈이 코인스예요. 그래서 코인스는 이런 내용을 보는 거고 동종타사 정보도 똑같아요. 동종타사 이런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동종타사도 보면 뭐 눌러서 보면 자기는 동종회사 거를 되게 옆으로 한 걸음에 쭉 보는 놈이에요. 필요하면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고 기업 분석 정보 같은 경우는 에비타라든지 퍼라든지 나머진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 정보인데 이건 다 TSC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실적 정보.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한번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요새 재밌게 궁금해서 본다 아니면 뭐 회사들의 실적을 빨리 나는 캐치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오늘 학부생들이라 근데 오늘은 다들 살아는 있죠. 답변이 지금 막 진짜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이럴 때 오프라인이 좋았는데 오프라인이면 저기 그냥 막 질문하니까 괜찮아요. 잠자도 뭐 또 다 걸리는데. 자, 이 TSC 코인스에만 있는 자료가 세 가지가 있어요. TSC처럼 없는 하나는 예고요. 하나는 예고, 하나는 예고. 요 세 개예요. 실적 정보, 지분 정보, 대규모 기업 집단 요 세 개는 TSC 천에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산 속보라고 써놨어요. 왼쪽에 보시면 속보라고 돼 있죠. 이게 저희가 거래소에서 파생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관련 업무들을 해요. 많이들 하는데 회사들이 보고서 제출을 마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이건 뭐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12월 결산법인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많이들 그러니까 회기라고 얘기를 하죠. 한 회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12월 결산법인이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한 연도를 적는 거를 회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연도와 회기란 개념은 틀려요.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 회기는 대부분이 3월부터 2월까지예요. 왜냐면 3월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쭉 해서 2월까지의 예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회계에서 2월 회계법인인 거죠. 학교는. 그리고 뭐 외국은 실은 12월 회계법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외국은 되게 많아요. 6월 회계법인, 9월 회계법인 되게 많아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12월보다 막 9월 회계법인도 많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간단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 2월 달에 졸업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졸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기가 틀려요. 여기서 뭘 메모리라는 얘기면 회기 12월 계산을 간단하게 잡아서 우리나라 법은 모든 회사가 좀 전에 다트에서 보여줬을 거예요. 다트에서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정정이고 이쪽 페이지네요. 잠깐만 쭉 5월 17일인데 우리나라 법은 12월 결산 회기가 끝나고 나면 사업보고서는 그러니까 회기가 끝났으니까 사업이 끝난 거예요. 사업보고서는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요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업방기 보고서 때문에 다트에다 제출해야 되겠죠. 금감원에다가. 그래서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반기, 분기는 모든 것들은 45일 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보고서 제출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금요일이 마감이고 일요일이 제출인 경우는 월요일이 마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제출을 하는데 지금 법이 참 제도가 하나가 바뀌었네요. 휴일에 보고서 마감일은 무조건 그 다음 월요일에 제출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올해 법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3월 30일 때 사업보고서 마감일이고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이 각각 반기, 분기 보고서의 마감일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5월 15일이 보고서 마감일인데 지금 휴일이었기 때문에 5월 17일이 1분기 보고서 마감일인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보이죠? 5월 17일날 무지막지하네요. 우리 실적이 이래요 라고 막 보고서를 내요. 이때는 다트 들어가면 조금 느려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다트의 보고서가 그날 이렇게 막 몇천 개씩 막 쏟아져 들어와요. 몇천 개는 아니고요. 한 천몇백 개, 한 1600개 정도 회사들이 제출해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날 보고서를 모든 회사가 이렇게 계속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트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그날 저희가 속보 작업이라는 걸 해서 그날 옛날에는 아예 밤을 샜고요. 요새는 밤까지는 안 새고 한 늦으면 새벽 1시 빠르면은 밤 9시 10시에 끝나요. 그걸 뭘 끝나냐면 회사들이 제출한 모든 회사의 주요 계정 과목을 다 만듭니다. 이렇게 쭉 요런 것들을 다 그날 다 끝내요. 전산 처리랑 나머지 해서 오류 체킹까지 다 끝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한테 저녁에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실적이 어때요? 뭐 조선업이 어떻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막 실적이 나와요. 거기 밑에 보면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회 제공이라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거래소랑 크로스 체킹하고 기자들한테 보내주는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어디다 올려놨냐면 코인스에다 올려놔줘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제출이 마감일인데 내가 오늘 빨리 전 회사들을 분석을 해서 오늘 밤에 밤새는 분석을 해서 내가 빨리 내일 아침에 뭔가를 논문을 쓰겠다. 실은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부서가 모든 자료를 해서 끝나고 나면 전에는 이제 새벽에 끝났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아카데미 그 정도 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시간까지 뭐 하냐면 저희 경제조사팀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일찍 자고 있다가 데이터 나왔어 라고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밤새는 분석을 해요. 밤새는 분석을 해서 아침에 결제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석 자료를 또 기자들한테 보내주죠. 우리나라 실적이 이렇다. 뭐가 어떻게 됐다. 또 이런 업무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산 속보 자료는 코인스의 실적 정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정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 정보는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위 랭킹이니까 나중에 클릭해 보시면 되고 주가, 산업만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학부생들이니까 해당은 없겠지만 지분 정보라 가지고 보통 회사들의 그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 정보.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서 이 회사의 아까쯤에 종속회사 관련된 얘기했었죠.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종속회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상호 출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호 출자가 어떻게 되는 개념에 대규모 집단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올 거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자료가 글로벌하게 되게 많이 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고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삼성 이쪽 관련되는 누구나 어느 쪽이네 분석 이쪽 취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가 있는 게 코인스입니다. 그래서 말했자는 실적 정보와 지분 정보 대규모 기업 집단만 이쪽에 있고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는 이건 여기만 있고 TSC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코인스까지의 질문, 아까 처음에 뭐 원문 서비스를 그 뒤로 오신 분이 계셔요. 오신 분이 계신데 저기 한 분이 제가 아는 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 참여자 중에 강씨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서강대 출신의 지금 강원대 교수님 가신 계시는데 이름이 똑같네요. 순간적으로 놀랐네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돌아가신 분 그러겠죠. 강유수 교수님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휴가차 저기 안식년을 갔는데 가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집에만 있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도 질문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하다는 TS2000입니다. TS2000인데 클릭하라면 될 거죠. 사용법은 쉬워요. 사용법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하게 되면 자, 얘는 회사 선택인데 따로 놓고요. 자료 선택도 따로 놓습니다. 조건 얘가 메인이거든요. 가운데 창이. 얘를 클릭하면 얘는 같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얘 따로 움직여주고 얘 따로는 가고 얘도 닫히는데 얘는 안 닫혀요. 닫혔으면 이걸 클릭해서 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단순히 회사냐 뭐 자료냐는 자료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자료 먼저 회사를 하든 회사 먼저 자료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용법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쭉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곤 드롭을 하든 더블 클릭하든 회사 추가를 하든 뭐 셋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클릭해서 뭐 계정 까먹 놓고 드래곤 드롭은 똑같이 하면 돼요. 보통 전 드래곤 드롭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도를 넣고 그 다음에 서브밋 하면 끝이에요. 이게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데이터 나왔죠? 지금 많이도 안 했어요. 180개 회사에 579개 항목에 2010년부터니까 10년치 내려받았네요. CS2차는 무슨 데이터든 1분 안에 화면상에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1분 안에 무조건 보여요. 그리고 1분 안에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더 해가지고 81년부터 육관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동글동글 하는 거는 데이터가 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거 바뀌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온도를 조금 제가 줄여서 계정값부터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서 위에가 이렇게 1, 2, 3, 4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피벗입니다. 피벗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놈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서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는 사스 돌릴 때 필요합니다. 사스를 돌릴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려서 보실 때는 2번 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폼, 4번 폼을 보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어떤 기준점에 따라 원하는 피버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이게 맞다. 나는 이거 난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대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폼으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기능이 TS2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은 이제 강의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막 선택을 해요. 근데 실제 나중에 되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전체 삭제, 하나 삭제, 리도 기능이 여기 다 있고요. 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여기 왼쪽 위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법인 구분은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유가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냐, 유가 코스닥을 같이 쓸 거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법인 구분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에서 서치했더니 785개래요. 이건 뭐냐면 여기 추가 옵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기준. 그래서 지금 선택한 거는 현재 보고서를 제출하는 살아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85개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연도 지금은 상장 폐지되는 회사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걸 뭔가 해야 될 때는 언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는 회사들 중에서 언제 것까지 살아있는 것까지 포함하겠다 하면 회사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기간을 맞춰서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기간은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명 이렇게 업종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산업명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건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산업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준 산업분류 10차에 의거한 통계청 분류거든요. 통계청에서 분류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가를 보는 방법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검색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문서를 엑셀을 닫아버렸는데 다시 열면 직접 검색은 아까 전에 우리가 거래소 코드 했었죠. 거래소 코드를 가지고 종목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실수로 중복을 넣어도 여기 중복이라고 알려줘요. 알고 서치를 하면 딱 그 회사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있는 종목 코드를 뭐 메모장에 있든 뭐 아래 한글에 있든 뭐든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 붙여놓고 서치를 하든 아니면 여기다가 뭐 회사명 해가지고 서치를 하든 이렇게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에 선택할 때 하는 기준이 요 조건 탭이 바뀌면 요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그냥 드래그 드롭전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업보고서인데 내가 사업반기 분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사업보고서에 나는 뭐 주석상 그 다음에 재무상 상세 요약 비율이 있는데 재무 비율은 에비타 퍼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에비타 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우선 재무사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재무사항에서 아까 전에 K갭과 KIF는 설명을 해줬죠. 근데 우선은 그냥 강의 편의상 그냥 K갭으로 갖다 놓고 할게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제가 두 가지 계정 과목만 놓고 그 다음에 연도도 요 정도만 둘게요. 요 정도만 두고 데이터를 서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얘는 보자고 하는 놈이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얘를 좀 지울게요. 몇 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죠. 값이 널이에요. 널인데 이거 단기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값이 널로 와요. 저희가 지금 9개 회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9줄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값이 널은 대상을 맞춰준 거예요. 9개니까 9개를 맞춰준 거고 값은 0은 진짜 값이 0인 값입니다. 0인 값인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금 재무사항 가졌죠? 일반 사항 가면 여기 업종 분류 가만히 봐봐요. 요 부분 여기 부분 봐봐요. 여기 보면 일반 사항, 주정 사항은 꺼져 있는데 재무 사항 가면 켜져요. 켜져서 켜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업종명 표시 자산을 제가 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켜져요. 우리는 계정 과목을 제조업의 계정 과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업종별로 계정 과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수부채, 차입부채 뭐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예수잖아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지 일반에서는 예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없어요. 틀려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업종을 제조업을 놨던 겁니다. 디폴트가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자산을 보면서 지금 이 제조업 아니잖아요. 금융지주 회사잖아요. 금융지주 회사 갖다 놨고 보험회사 갖다 놨고 제조업을 갖다 놨으니 값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겁니다. 회상을 맞춰준 거예요. 회사만 맞춰준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업종이 필요하면 그 업종 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 지금 얘가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 업종 거에 나오겠죠. 자기 업종이 이렇게 나오고 아닌 거에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권업의 계정 과목을 보면 455개인데 제조업의 계정 과목을 보면 796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런데 이 풀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좀 키우면 초보자는 여기서 서치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서치해서 찾아가도 돼요. 그런데 이 풀 계정 과목이 필요하고 그냥 계정 과목이 필요하다면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에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는데 공통 계정 과목은 95개밖에 없어요. 안 나오는데 95개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FNC 코롱이 안 나오는 일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그냥 강의할 때는 막 클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 계정 과목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들 나머지 것들을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보실 때 업 나온다. 그러면 계정 과목 재무제표가 제조업이 틀려진 거예요. 그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무비율도 마찬가지고 자 우선은 아까 아침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거래소 코드는 다 내려와요. 거래소 코드는 다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기업의 개요에 보면 기업의 개요 현재 기준이라고 말로 나와 있어요. 현재 기준에 이런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보는 매감 같은 사업자번호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개요에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현재 기준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데이터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기업의 개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사명이나 뭐 대표자나 이런 것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아까 아침에 뭐 또 다른 재무제표 넣고 싶으면 재무제표도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같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감사 의견이나 임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 임원의 보수 현황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막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의점은 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요 더하기 표시 있는 놈들 여기 보면 더하기 있는 표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 더하기 표시 있는 것들은 n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원의 양력 소유주주 현황이 얘가 만약에 어느 회사가 했더니 10개야 10줄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임원의 보수 현황도 알고 보니까 또 10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줄 더하기 10줄이니까 20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0줄이 나오진 않고요. 100줄이 나와요. 10 곱하기 10이 돼요. 그래서 1 ABCD, 2 ABCD, 3 ABCD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리피트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n개 있는 거 하나 내려받고 n개 있는 거 하나 내려받는 게 더 나습니다. 그렇게 내려받으셔야 정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고 가세요. 요 목적 사업인데요. 아까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요 산업명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 사업을 지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목적 사업이 뭐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몰라요가 답이에요. 다 몰라요 보면. 모르는데 잠시만요. 제가 뭘 건드렸길래 제가 상장 폐지사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장 폐지사 가지고 지금 보고 있으니 나올 리가 있나요? 상폐 기업 가지고 보고 있어요. 상파 기업은 그 년도 가면 보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기니까 안 나오죠. 이렇게 목적 사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목적 사업을 볼게요. 목적 사업은 정관에 있는데 정관은 사업 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 보고서에 정관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관이 나와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첨부로 있는 정관을 하지만 감사 보고서도 봤었는데 정관을 들어갔어요. 정관은 이게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가 보고서가 몇 개 있어요. 반드시 첨부하게끔 돼 있는데 사업 보고서는 분반기 보고서는 첨부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를 정의되어 있는 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법처럼 조문으로 돼 있어요. 1조, 2조, 3조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이 정관은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정관의 글씨 하나 바꾸려고 해도 이 정관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 땅땅땅 정관을 바꿔라 라고 할 때만 정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관에는 뭐도 있냐면 보통 2조에 목적 사업이라서 목적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만약에 이 목적 사업이 없는 일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 사업에 있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TS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튀어나오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조금 전에 산업명 얘기하다가 이거 튀어나왔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 잘 보이죠?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 제조업으로 산업명이 나옵니다. 산업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를 대표하는 산업 분류 코드로 회사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지금 좋은 게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운전경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광고 관련된 회사만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광고하는 애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산업명의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즉 삼성전자도 부동산업을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하는데 내가 이 업무는 대표 업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만약에 이 산업명에다가 내가 임의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애들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냐면 목적 사업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명문제약 했는데 명문제약도 생명과학 뭐 이런 관련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 회사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명문제약에 지금 특이하게 갑자기 보이는 건 없는데 제약회사니까 뭐 농생명과학 하는 건 그런다고 치고 물건 팔아야 되니까 무역업 한다고 응? 명문제약이 화장품도 하네요. 뭐 그런 제약회사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을 때 목적 사업을 보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의 단점도 있어요. 목적 사업 가지고 찾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사 같은 거를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을 하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에 매각 얘기가 있었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불발이 됐거든요. 불발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아시아나항공 거래소 코드는 몰라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번 이걸 다 보여주진 않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시아나고니까 이건 뒤에 나중에 이런 일 하겠다고 얘가 추가를 했을 거고, 제일 먼저 그 업무를 하겠으니까 그 업무를 이렇게 기재를 했겠죠. 항공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만약에 그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으면 뭘 제일 먼저 하게 되냐면 OK가 떨어지자마자 총회를 열었을 겁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이 좀 전에 왼쪽에 보이는 아시아나항공처럼 항공기 운수업 관련된 거를 목적 사업에다 추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것처럼 그렇게 보면 목적 사업을 조사하는 게 맞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냐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라고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적 사업을 넣겠죠. 목적 사업 했고 사업 승인 떨어졌으니까 회사는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행해야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준비하다가 에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올해는 안 해. 나중에 할래. 밀어버릴 수 있어요. 목적 사업은 안 지우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목적 사업을 가지고 그 회사가 그걸 다 한다라고 그를 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다 그 업종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 사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의 대상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보다 보면 이런 것들도 나와요. 뭐냐면 제가 오늘 질문이 아예 없어가지고 실은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니까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잠깐만 들어요. 거의 다 끝나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임원회항률 소위 주식 하나 보면은 증명 코드 했는데 이 증명 코드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이렇게 코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거 뭐 공하나 공구 뭐 이렇게 코드로 나오는 건데 이런 코드가 나올 때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요 위에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있는데 이걸 엑셀을 다 내려받으셔도 되고 그러면 좀 전에 나왔죠? 임원회 소유주시현황의 증명 코드는 저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보다가 이걸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이걸 보시면 회사가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구나. 이게 전체가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분류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회사랑 데이터를 제가 막 넣고 서치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금방금방 안 돼요. 대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물럭 또 해봐야 되고 막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쯤에 처음 지금 늦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닫아버렸는데 저희 사이트를 들어올 때는 학내에서는 그냥 들어올 거고 학외에서 들어갈 때는 아까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라 그랬죠? 라이브 프로시네요. 라이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즉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서 지금 하던 거 마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하던 거 다음에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럴 때 뭘 쓰냐면 요 조건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저장을 내가 원하는 닉네임으로 써놓으면 그대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지금 조건 복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홍대에서 강의하면서 저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있네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제가 해놓은 건데 제가 홍대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하던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줘요. 그래서 조건 저장하기 불러오기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다음에 하거나 뭐 할 때는 저장하고 복원하고 이걸 쓰기 시작하면 상당히 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일별 주가는 아닌 간단한 월별 주가는 이쪽에 월별 주가가 있으니까 닉네임 중복 체크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닉네임은요. 조금 전에 그거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이 닉네임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애가 요거 가지고 하면 덮어쓰기 한다면 오버라이팅 메시지 나오면 오버라이팅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닉네임은 진짜 나만 알만한 걸 쓰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닉네임을 치면 그거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 AA 가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거 테스트겠죠. 뭔가를 만들면 이제 나오니까 모르는 거 만들면 되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닉네임 가지고는 알기는 좀 어려워요. 저도 지금 몇 개나 저장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되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 몇 년 전에 봤는데 몇만 개 있는 거 봤거든요. 조건 저장이.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상당히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 쓰니까 아마 그래서 질문이 좀 오늘 없고 처음 얘기 듣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오늘 그냥 공부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다음에 이제 모르시는 게 이제 생길 건데, 그럴 때 보면 저희 코코인포 사이트 보면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에 보면 여기 보면 사용법 및 가입 문의하고 이 같은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나 아니면 필요하면 원격으로도 알려줘요. 그래서 원격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거 다시 공개할게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원격 서비스나 유선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한테 이메일 여기 있어요. 이메일도 제 거니까 이메일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도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가급적이면 최선대로 알려드리니까 하시다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지금까지 한 모든 거에 대한 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이시은 학생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응? 안 보이네요. 질문이 없나요? 그러게요.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쉬워서 그런 건지 진짜 질문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이 없는 걸로 알도록 하고요. 그럼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